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이 실전 4월의 마지막, 또 실전 파워 3급의 마지막 강의입니다. 이 마지막을 장식할 실전 4월은 무엇일까요?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. 실전 4월 마지막은 눈목자입니다. 이 눈목자는 발빠르게 두고 싶을 때 보통 사용을 하지요. 자, 그런데 날일자나 한 칸보다는 얇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그 얇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형태입니다. 눈목자를 두고 백은 걸치고 흙이 지켰지요. 자, 그런데 이 형태는 백에 다가가는 것이 거의 선수가 됩니다. 흙은요, 이런 식으로 지켜둬야 돼요. 만약에 손을 빼면 백에 어떤 맛이 있을까요? 이 눈목자에서의 급소 형태는 바로 가운데를 두는 것입니다. 자, 위로 막는 것은요, 넘게 되죠? 자, 넘어서 백이 성공을 했고요. 만약에 귀를 막는다면 이것은 나중에 이 한 점이 정말 무식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. 자체로 활용을 당했습니다. 자, 후에 젖히고 호구 치는 수도 있고 미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뒷맛이 있기 때문에 막는 것 자체로 많이 당한 그림이고요. 흙이 싸운다고 한다면 이것을 빠져야 합니다. 그러면 나오고 막고 젖히고요. 있고 백은 달리게 됩니다. 자, 다음에 흙은요, 이곳이 약점이 있어요. 끊어졌을 때 뭔가 수습하기 어렵죠. 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킵니다. 자, 여기서 첫 번째 사회 문제. 백이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 흙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? 과연 이 백은 죽을까요? 아니면 패가 날까요? 정답은 흙이 이렇게 마늘모로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로 백이 죽습니다. 자, 쉽게 보시면은 이런 쪽으로 돌이 왔을 때 치중 가는 것인데, 치중 갔을 때 더 이상 백이 궁도를 넓히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. 자, 밀고 들어가는 것은 선수가 됩니다만 이후에 궁도를 넓히면 흙은 조여갑니다. 백이 마지막으로 넓히면 이제는 치중하는 수가 눈에 훤히 보이죠. 또 이렇게 궁도를 넓혀도 아까 똑같죠? 젖히는 수로 인해서 백이 두심 날 수가 없습니다. 이 마늘모로 두는 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좋은 수가 돼서 백은 이 수를 꼭 지켜야 합니다. 자, 그런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 사범님, 저 끊는 수 모르겠어요. 이거 제가 왠지 흙이 잡으러 오면 저 끊어도 죽을 것 같아요. 다른 수 없어요? 네, 이 전투에 대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또 주변 배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죠. 자, 그럴 때 쓰는 아주 좋은 맥점이 또 있습니다. 이곳을 흙이 빠졌을 때 나와서 젖혀 이었는데요. 이것을 교환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이쪽을 두는 것입니다. 자, 이 수를 기억하시길 바라겠는데요. 자, 이렇게 뒀을 때 흙이 막으면 이제야말로 똑같이 젖히고 있는 것이죠. 이을 수밖에 없지요. 이때는 이렇게 가만히 내려섭니다. 아까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둘 거예요. 네. 어쨌든 이 수로 백은 완승을 했고요. 흙은 역시나 이 약점을 지켜줘야 합니다. 자, 이 수가 선수 활용되니까 백이 또 선수로 살아 보였네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자, 흙이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뛰게 되고요. 자, 넘어서 두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수가 있죠? 빈삼각의 묘수 눈에 보이시나요? 자, 이 수 때문에 흙은 이렇게 지켜놓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 수, 이 선에서 두는 수 있고요. 또한 나와서 젖혀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고, 또 나를자를 갔을 때 흙은 마늘모로 잡는 수까지 있습니다.
근데 어쨌든 간에 백으로서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느 쪽이든 크게 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흙은 이곳을 지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. 나를자를 갔으면 지킬 필요가 없는데, 자, 좀 더 발빠르게 오는 바람에 지켜야 됩니다. 하지만 모양은 좀 더 두텁다라는 것이죠. 자, 어쨌든 눈목자 형태에서의 이 급소를 기억하시고요. 다음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형태는 바로 이 형태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마늘모로 좀 더 잘 굳혀져 있는 그런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눈목자는요, 백이 근처에 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에 약점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나를자일 때 이런 형태였죠. 주변에 백돌이 있으면 언제든지 3-3의 수가 있는 것처럼, 자, 눈목자 같은 경우에는요, 옆에 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곳에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눈목자 들어가는 이 수는요, 만약에 아까는 나와서 끊는 것이 됐는데 지금은 나와서 끊는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, 자, 이 형태에서도 자체로 한 칸을 띄면은 수가 나 있습니다.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패는 되는 것이죠. 자, 때문에 너무 크죠? 그래서 보통의 흙의 응수는 이 변으로 막는 것이 보통입니다. 자, 그냥 이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. 자, 때에 따라서 나중에 이 중앙에 어디든가 백의 응응군이 있다면 이제는 이 한 점을 살리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. 먼저 젖히고, 자, 이것을 치받고 한 칸 뜨는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되죠? 자, 나와서 끊는 것은요, 다음에 젖히는 수가 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백돌을 흙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자, 이 수는 언제 둔다고요? 주변에 뭔가 백돌이 있을 때, 이런 뒷맛이 있다. 그리고 주변에 없다면은 선수 활용은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치받고 나게 되면은 흙은 당장 끊는 것은 안 되고 뭔가 공격을 가야 하는데요. 역시 나왔을 때, 역시 이 백돌이 공격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젖히고 치받고 한 칸 뛰는 수는 굉장히 유력한 수가 됩니다. 자, 그런데 흙이 이곳을 막질 않고 만약에 이렇게 크게 잡으러 간다고 두면은, 자, 어떻게 응수할 수 있을까요? 이때는 가볍게 3-3,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웠던 3-3을 다시금 두시면 됩니다. 역시 흙이 좀 곤란한 형태가 되지요. 이 3-3 들어갔을 때 이 수를 잡는 수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왜냐하면 백은요, 마늘모도 손수, 자, 뭐 이것도 손수, 붙이는 것도 손수, 자, 이쪽으로 붙여도 손수. 흙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는 것이 있겠지만요, 이 수에 대해서 백은 붙이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붙이는 수 젖힐까요? 끊어버리면 어때요? 이 한 점을 줍겠지만 이 중앙 쪽으로 나가는 수가 생겨버리죠. 자, 때문에 이 붙이는 수로 인해서 백은 잊고 막아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눈목자 형태를 보시면은 변으로 올 때는 언제든지 들어가는 수가 남아있다. 그리고 흙도 그냥 가만히 일단은 막아주고 나중에 쌍방간에 더 공방을 살피는 것이 백으로서도 좋고 흙도 간명하게 처리하는 법입니다. 이 눈목자 그리고 굳힌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. 역시나 이 눈목자는요, 나를자는 한 칸보다 얇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때문에 변에서 다가왔을 때 응수가 조금은 더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살펴볼 형태는요, 이 정석계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활입니다. 자, 이 형태가 되는데요. 이 사음제처럼 조금 만든 것이죠. 자, 이 형태는 어떨 때 등장하는 정석이었을까요? 흙이 화점에 있을 때, 자, 백이 양걸침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.
자, 아무래도 뭐 흙이 손을 한번 뺐겠죠. 자, 그러니까 이 형태가 나왔을 텐데, 자, 어느 한쪽을 붙이고, 자, 이곳을 막고, 자, 정석처럼 두고 있습니다. 이렇게 뒀을 때 붙이고, 자, 그냥 슬슬 놓는 것이지만 정석이에요. 네, 이런 형태인데 이때 이제 사활 문제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정석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사활인데요. 정수는 흙이 젖혀서 살아놓는 것이 정수입니다. 자, 그런데 손을 빼면 어떻게 이 흙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사활 문제죠. 여러분들 한번 수일기를 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이 수는요, 백이요, 이 흙을 잡는 데는 급소가 필요합니다. 지금은 궁도를 줄여서 두는 이런 것들은요, 흙을 살려주기만 할 뿐이죠. 자, 급소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로 떠오르는 급소라면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어떨까요? 자, 빠지는 것은, 선수네요? 이을 수밖에 없는데, 넘어가고 나니까 바로 죽었네요. 자, 그렇다면 흙도 다른 좋은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때는 같이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. 단수를 해서 흙이 곤란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단수하면 결과는 뭐죠? 패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단수해서 결국 어딘가를 뒀을 때 있게 되면요, 다시 단수하고 젖히게 되는 것이죠. 즉, 백이 패를 지게 되면 이 흙은 젖혀 있는 것을 인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패가 정답일까요? 아닙니다. 잡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떤 급소로 흙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자, 지금은요, 이렇게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. 이 수가 어떤 좋은 수냐면요. 자,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 넘어가죠. 넘어가는 수 때문에 흙은 두 집이 나질 않습니다. 차단을 해야 돼요. 그런데 젖히는 좋은 수가 연타입니다. 막아야겠죠. 끊습니다. 자, 따내면 이 안쪽에서 막아버립니다. 다음에 양단수가 되죠. 이어야 하는데요. 하나 먹여쳐 놓고 따내고 단수를 하고, 자, 이을 때 이렇게 꾹 막아버리면, 자, 삼궁이에요. 자, 여러분 보시면 삼궁입니다. 궁도를 넓힌다고 해도, 자, 이 형태는 어때요? 손을 빼도 죽었죠? 결국 이 석점을 따낼 수밖에 없을 때, 자, 이런 식으로 돌이 되겠네요. 이 넉점을 따낼 수밖에 없을 때, 이 취중하는 맛 때문에 흙이 죽어 있습니다. 자, 패를 하겠다고요? 일로 있지 않고 먹이치는 것이 싫어요. 저 위로 이을래요. 자, 패일까요? 아닙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꾹 막아버리면, 자, 빠져도 이쪽 또는 이렇게 뒀을 때 어때요? 아까와 같은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. 결국 이 정석에서의 이 사활은요, 자, 붙여서 이 약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칸 밑으로 어려운 사활이죠. 이 수가 급소가 돼서 이 흙은 죽습니다. 때문에 이 정석에서의 마지막이 무엇이죠? 다 이렇게 바깥쪽에 둘러싸기 전에 이쪽을 백이 지키면 흙은요, 젖혀서 놓는 것이 마지막 정석의 수순이랍니다. 자, 왜 이 수를 놓는지 이제 아시겠죠? 이번 시간 눈목자 그리고 정석사활까지 살펴봤습니다. 눈목자 같은 경우는 왜 엷은지, 또 엷음을 어떻게 추궁하는지 확실히 배우셨지요? 자, 그리고 정석사활은 마지막에 왜 지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. 그래야 상대가 깜빡하고 손을 뺐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응수를 할 수가 있지요. 자, 이번 시간까지 해서
이 실전 파워 3급의 강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.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자, 우리가 배웠던 포석과 정석, 맥과 사활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묶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같이 공부하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. 자, 이 실전 파워 3급을 보셨던 또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단단한 3급이 되시길 바랍니다. 실전 파워 3급 여기까지고요. 저는 이지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